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회사에 오지랖 넓은 상사가 있는데 정말 너무 무례합니다. 스림 씨는 키가 너무 작네. 남들 클 때 뭐 했어? 아유 스림 씨 설마 이거 몰라?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도 몰라? 이런 무례한 말을 대놓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말싸움을 잘 못해요. 퇴근하고 집에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그때 이렇게 받아칠 걸.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직장 상사를 안 보고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싸움을 하면 제가 질 게 뻔하거든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공감되네요. 앞에서는 사실 말이 잘 떠오르지 못하고. 않아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걸 나중에. 집에 가서 탁 앉아있을 때 이 말 했을 거 그렇지. 했어야 됐는데 이런 순간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받아쳤으면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막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직장 상사이고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다음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또 못해요. 맞아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이 있어요. 진짜 억울하고 신경질이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무례한 일을 당할 경우엔 느낌이 약간 뭐랄까요. 꾸정물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막상 이게 나랑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아랫사람일 때도 그렇지만 꼼짝 못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상사예요. 이 상사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승진도 걸려 있고요. 또 특별히 뭐 고가도 걸려 있고 굉장히 많은 역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꼼짝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직장 상사들 중에 보면 굉장히 고압적인 사람도 있고요. 인신공격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일부러 마치 해코지 하려는 듯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더 화가 나거나 우리 주변에 모든 경험했던 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망신 주거나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례함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있었지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대응을 못하고 쩔쩔매거나 무슨 말이 떡 떨어지면 사실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킨 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우리가 전문 용어가 나오죠.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이불 막 걷어차면서 속상해가지고 이런 머저리 같고 등신 같은 내가 더 싫어지는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자. 맞아요. 그 못이 박힌 사람은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다크서클이 저기 발등까지 내려가 있고. 네.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뭔가 맞습니다.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먼저 이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상황은 반드시 머릿속에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셔야 돼요. 일명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자꾸 동원하셔야 막상 내가 직접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쓸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 무시하셔야 돼요. 그 무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사가 어떤 얘기를 무례하게 했을 때 나한테 왜 이러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상사라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 무시라고 하는 건 표정으로는 아무 표정을 짓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더군다나 가슴 속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완벽한 무시 구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포갑적인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것,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내 속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이런 쓰레기. 나쁜 인간. 쓰레기. 내가 마음속으로는 욕 좀 하세요. 아니 인간이 마음속으로 욕하는 게 범죄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건 크게 되지 않아요. 내놓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음속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인간성의 점수를 좀 매겨주셔야 돼요. 1점, 최악인 경우 1점. 아니다. 이거는 나쁜 걸 10점으로 하죠. 정말 인간성이 제일 안 좋은 게 10이라고 할 때 오늘 네 인간성은 몇 점? 10점. 9.9. 아니면 9, 뭐 10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으로는 그 인간성의 점수를 매기면서 겉으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무표정하셔야 돼요. 웃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표정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나를 좀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내 자신도 나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 마음속엔 분명히 점수를 매겨가면서 내가 이 상황에
그와 동일한 인격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과정. 먼저 심리적으로 무시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시하고 그 인간한테 아예 신경을 꺼. 네. 그러면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도 널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겠네. 네, 좀 티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만약 내가 신경을 안 써 좀 무시를 하고 있어도 꼭 그렇잖아요. 괜히 말 한마디 와서 툭툭 나쁘게 걸거나. 그래, 있어. 아니면 내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막 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침묵하시고 불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와 이렇게 하란 얘기를 아니요. 왜냐 내가 상사이기 때문에 이 상사와의 갈등은 나중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마음속으로 무시하면서 내 기본적인 마음의 전초 기질을 형성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첫째 업무가 아닌 일 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 그 이상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회식을 한다 그럴 때 굳이 노래방에 있는데 나한테 가서 맥주를 사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사람들이 있어. 많이 있는데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혹은 내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요. 뭐 심지어는 성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불쾌한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할 때에는 이거 그냥 두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면 보자기로 보자기로 한다 그러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수위가 더 높아질 거예요. 앞으로 시키는 일의 범위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우리가 다 같이 놀고 있는데 굳이 나한테 사실상 합법적이지도 않은 맥주도 사가지고 김대리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나에게 망신을 주거나 내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 가만히 서서 그냥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불편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 불편감과 당신이 얘기했던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그 사람이 적절치 않다는 것, 내가 이게 불편하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 얘가 이거 불편해하는구나 적어도 느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망신 준다, 공개적으로 함부로 한다, 때로는 욕설을 한다.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화를 내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전무님, 사장님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욕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심하죠. 반드시 자료 남기셨다가 자료 다 모으셔야 돼요. 모으셨다가 직장 갑질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례한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그렇죠. 나에 대해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